신고보상금을 타기 위한 소송 제기죠. 자체가 한마디로 원고가 과연 그러한 주장을 공개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죠?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회에서는 FC False Claim Act라는 것을 이제 제정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이 사기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사기를 결과로 해서 얻는 그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FCA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마디로 퀴땀 액션에서 어떻게 돼요? 보통 그 관계자라 하죠. 윌슨이라는 사람은 보통 퀴땀 액션에서 릴레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원고를 릴레이트라고 하기도 하고, 위슬블로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몰래 그 첩보 내용을. 그래서 이런 민사소송 자체가 이제 퀴땀 액션이고, 퀴땀 액션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정부의 허위 주장을 제공하는 사람의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FCA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대한테 우리가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불법행위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위슬블로우한 릴레이터한테는 뭘까요? 신고한 사람한테는 이제 한마디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이미 뭘까요? 그 사기를 우리가 신고를 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퀴땀 액션이 진행되기 전에 릴레이터라는 거죠. 신고를 한 사람이 한마디로 이 사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정부에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된다. 그리고 소를 제기하고, 그리고 소를 제기하자면 뭘까요? 그 소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밀로 하는 거죠. 언더시를 하는 거죠. 비밀로 소장을 당연하게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 소송에 개입할 것인지 우리 결정하게 되고, 만에 하나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리얼터는 뭐예요? 소를 제기하죠. 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그 소송 자체가 연방법에 기록된, 그죠? 관할에 대한 금지 조항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정부나 관련자는, 정부 또는 관련자가 이긴다 그러면, 그죠? 기본적으로 릴레이터가 기본적으로 15%인지 30% 사이, 그죠? 3배, 그죠? 손해배상 부과 후에 정부의 손해배상액의 15%에서 30% 정도로 이제 보상분을 받는데, 금액이 엄청나네요, 그죠? 군사, 특히 방위비 같으면 뭐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연방법원에서는 사물관할이 없게 되면 기본적으로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니까 사물관할이 없게 되면 우리가 심리를 못하는 거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소위 그 신고자, 릴레이터 자체의 소송 자체가 근거로 한 그런 내용, 주장 내용 자체의 공표가 있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사물관할이 없다. 뭐가 아니라 그러면 한마디로 릴레이터가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구성 요건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사물관할이 또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윌슨의 그 GDX에 대한, 그죠? 소송에 대한 시비, 그죠? 그 내역 자체를 다루기 전에 먼저 다뤄야 될 게 뭘까요? 한마디로 이 소송에 대해서 사물관할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다루고, 사물관할이 있다 그러면 관할이 인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심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순서죠. 이 사건에서는 뭘까요? GDX가 미국 국방성에 수주를 받고 사업을 추진한 상황으로서 특히 그 로켓 시스템이네요. 멀티플 란치 로켓 시스템을 이제 관련된 이제 방위 물주와 관련된
1983년도 윌슨이 GDX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미스 로켓 시스템 자체가 기어 릴레이 트랜스미션 페일리어가 있었네요. 그죠? 기아에 좀 이렇게 돌아가는 기아 자체의 트랜스미션 자체에 좀 결함이 있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또 윌슨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엔지니어의 이제 한 팀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이론으로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한 2주 남짓 그 프로젝트에 투입됐고 5페이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또 자료와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은 추천 내용까지 적은 페이지를 이제 제공했어요. 1987년도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 문제를 알고 나서 윌슨이라는 사람이 1983년도 케이스를 우리가 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서로 제기한 케이스죠. 원심의 입장에서는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 이 소송과 관련된 정보의 원천적인 어떤 원천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다. 문제는 특히 이제 오리지널 소스가 뭐냐라는 것이 우리가 따졌을 때 이것이 뭘까요? 공개됐을 때 우리가 오리지널 소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멀티플 런치 라켓 시스템에 대한 문제 자체가 소위 언론에 공개된 거죠. 공개되는 경우는 된 것은 우리가 논란에 다툼이 없다는 뜻이죠. 다툼이 없다. 이미 이제 87년도에 공개됐지만 83년도 리포트가 있었고 그 사이에 언론 보도가 있었나요?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까 벌써 4, 5, 6, 7, 4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간 형태죠. 이 사람 주장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요 연방법의 의미에서 우리가 공개된 경우에 신문에 공개된, 그러니까 소위 개인은 한마디로 이러한 주장에 따라서 우리 기탐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만 자 이게 이제 그거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룰이죠. 자, 자신이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주장에 대해서. 두 번째, 자신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정부에 제공했다. 한마디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제공했다.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하고 독립적인 게 이제 우리가 동시에 들어가는 우리가 말이죠. 또한 릴레이터라는 사람은 뭘까요? 당연하게 처음으로 부는, 그죠? 처음으로 경적을 울리는 휘슬 블로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이제 판사죠. 처음으로 하는 사람은 누가 끼어 있으면 안 되죠. 자, 연방법원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판시했냐면, 윌슨이 인지한 것은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정보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윌슨 자체가 한마디로 이 트랜스미션 프로그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일했고, 물론 불과 2주밖에 안 되지만 또 그것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거기서 2주 동안 일했지만 실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었던 정보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죠? 공적으로 이러한 트랜스미션에 대한 문제를 공개한 사실 자체는 윌슨이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우리가 박탈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한마디로 이 트랜스미션의 문제에 윌슨이 아는 것 자체는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죠? 윌슨의 자신의 노고 외에는 그죠? 다른 사항으로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죠? 우리가 unmediated니까 한마디로 이
자신의 수고, 노력 외에서는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윌슨이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고 1983년도 5월 달에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부에 대한 사기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하지만 87년까지 기다린 거죠. 한마디로 이 정부의 이런 문제를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기 할 때까지는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런 중간에 보게 되면 누군가 이러한 트랜스미션 문제를 언론에 보도해서 또 게재된 거죠. 공적으로 공표된 거고. 그리고 윌슨은 지금 이미 언론에서 공적으로 발표된 내용들을 다시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시하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자, 법적으로도, 그죠? 재정법이요, 스태튜터리, 법적으로도, 혹은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죠? 윌슨의 노력이 늦었는지, 그죠? 너무 늦었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세븐 서킷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법원의 입장에서 판시 내용은, 릴레이터는 뭘까요? 릴레이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나 간접적이거나 한마디로 소송의 본체가 되는 그죠? 소송의 본체가 되는 주장의 소스가, 그죠? 근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원이 돼야 된다라는 판시했죠. 근원이 돼야 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여튼 원천이 돼야 된다. 소스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United States 엑슬레어 패터슨 이 케이스죠. 따라서 우리는 세컨드 서킷에 우리가 판시 내용에 동조한다. 자, 전형적인 리얼터라는 건 뭘까요? 위슬블로잉이죠. 인사이더죠. 인사이더고 처음으로 나팔을 부는 자고, 뒷담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정부에 대한 어떤 사기를 우리가 몰래 밝혀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두 번째, 우리가 나팔을 부는 사람한테 우리가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에 볼 때는 자,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누군가 우리 법령에 따라서, 그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하면 이건 one of from이란 건 뭐 기본적으로 공론의 장이니까 언론이죠. 방송이나 신문이나 잡지 통해서 이미 공적으로 후에 공개되는 주장을 우리가 보고하는 사람들, 그죠? 보고하는 사람은 오리지널 소스로 우리가 간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언론에 보도하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공적으로 공개하는 사람에 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 그런 주장을 다시 재발행한다 그러면 이미 뭐 공개된 거죠. 우리가 뒷담 액션을 인정할 수 없고, 비록 그거에 우리가 그 사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는 더 이상의 위슬블로우가 아니다 이거죠. 위슬블로우는 뭘까요? 경종을 울리는 거고, 메아리 치는 게 아니죠. 메아리 치는 사람은 두 번째 치는 거고, 따라서 FPCA 자체는 그 용감한 사람들,
한마디로 묵비죠. 한마디로 침묵과 침묵의 어떤 음모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용감한 사람한테 우리가 보상을 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다른 사람 모방한다든지 하는 사람한테는 아니다라는 거죠. 윌슨은 이미 트랜스미션의 프로블럼 문제를 1980년대 알았다는 거죠. 그는 뭘까요? 이 그림자 속에, 그죠? 그림자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4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고, 또 윌슨이 침묵하면서 누군가 좀 양식 있는 사람이, 그죠? 용감하게 이 문제를 언론에 제시했고, 윌슨이 사실상 이 결합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공적인 발표에 우리가 실적인 해당자가 아니라 해도 결국은 뭘까요? 아님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관할의, 그죠? 금지 원칙에 우리가 걸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 주장 자체는 봉쇄된다. blocked by the jurisdictional bar. 그죠? 이 조항에 따라서. 한마디로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어라 그래도 우리가 용감하게 금방 우리가 소를 제기하든지 정부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 비록 자기가 본인이 오리지널 소스고 직접적으로 독립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뭘까요? 이미 누군가 그 사이에 용감하게 일어나서 이미 언론에 알렸다 그러면 후에 이 사람이 오리지널 소스라 하더라도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윌슨의 주장 자체는, 그죠? 한마디로 사물관을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텀이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이제 보도하도록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레빈 마니포사 카운티에 대한, 이거는 이제 항소심이죠. 이것도 귀담 액션이죠. First Claim Act에 따라서. 한마디로 소셜 디파트먼트 마니포사 카운티에 있는 것이 한마디로 미국 정부를 속였고, 한마디로 이제 고객에 대한 통계 숫자를 좀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한마디로 연방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늘린 거죠. 늘린 부분에 대해서 지방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물 관할이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릴레이터가 뭘까요?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다. 그죠? 이 소송의 소송 자체가 허위 소송의, 그죠? 허위라는 그 주장 자체가 근거로 하는 소송 정보의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소스와 관련된 이렇게 문제들은 여기서 어떻게 논란의 대상이 아니지만, 세라 레빈이라는 사람이, 릴레이터가 결국은 뭘까요? 런 버티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됐어요? 정보를 한마디로 이제 받은 거죠. 런 버티라는 사람은 SAD 엠프로예요. 한마디로 서류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미국 정부를 사기에 참여했던 소셜 서비스 디렉터인가요? 하여튼 엠프로이, 그게 복지 산하의 아마의 복지 요원이죠. 그리고 나서 레빈이 리즈 존스라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레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런 버티라는 사람이 레빈한테 적어주고, 레빈이 어떻게 됐어요? 마리포사 가제트에 이제 전해준 거죠. 또 이게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소스가 여기서 나오고, 이 사람이 듣고 이제 신문사에 전해준 거죠. 정보를. 그러니까 또 가제트가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기사화해서 SSDA 쪽에서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기사를 실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기사가 나자 릴레이터인 레빈 자체가 귀담 액션을 했어요. 기사화 되자 이제 귀담 액션 한 거죠. 이 사람이 과연 사물 관할이 있느냐라는 거죠. 사물 관할이 있느냐. 릴레이터, 귀담 액션에서 릴레이터라는 건 뭘까요? 플랜팁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입증책임이 있는 거죠. 법원